안녕하세요. 스마트 인재 교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학교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해츠키 아릴리 씨가 쓴 The Future of Education이라는 책에서 발췌를 한 것입니다. 이, 이 책에는 11개 챕터가 있는데 오늘 대략 살펴볼 것은 챕터 3부터 7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변화 주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를 만들 사람들이죠. 변화를 이끌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먼저 이 새로운 시대의 전문가들 해가지고 여기서 사람의 이제 인력의 종류를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일하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실제 일을 별로 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do things라는 그런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어진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do things right은 이제 맡은 일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주어진 일만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일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do the right thing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은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해결하고 수행하는 그런 그룹이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그룹이 이 Do the Right Thing 그룹이고요. 지난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 변화를 주도하려면은 이런 Do the Right Thing 그룹,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파타임 학교, 풀타임 교육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있지는 않죠. 학교는 파타임으로만 있기 때문에 파타임 학교지만은 실제 이 교육은 풀타임으로 하루 종일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여기서 네 가지 선생님을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 선생님은 첫 번째는 in-school master teacher라고 합니다. 학교 안에 있는 마스터 선생님인데 이건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선생님들을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학교 밖에 있는 그 전문가 선생님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학교 밖에 많죠. 네, 그런 분들도 선생님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가상의 버추얼이니까 가상의 선생님으로 뭐 AI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학습 선생님이라고 해서 스스로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통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만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 있는 선생님. 그런데 이제 이 개념을 확산을 해가지고 학교 밖에 있는 전문가도 선생님이 돼야 되고 AI도 선생님이 돼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도 선생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제 교사는 모든 그 학교의 학습 과정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앞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으로 밑에서부터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즉 그 얘기는 각각의 학교가 변화를 주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교장 선생님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의 주된 고객은 학생들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장은 모든 교사가 각자 우수성을 발전시켰어요. 여기서 우수성은 excellence라는 표현을 했었죠. 그럼 우수성을 발전시키고 끊임없이 강한 동기부여를 해서 그래서 행복하게 그 직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이 교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누가 그럼 참여를 하느냐? 물론 교장 선생님이 참여하겠지만은 이 선발된 교사인데 그 선발된 교사는 앞에 나왔던 네 가지 인력 중에서 do the right thing, 올바른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 얘기하고요. 그리고 학교에 있는 직원들, 또 외부 전문가 집단, 그리고 학생 대표까지 이렇게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 새로운 학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학교가 왜 변화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의 목표가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정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학교로 변화하기 위해서 이제 5가지의 팀을 다시 이제 권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R&D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팀. 두 번째는 혁신적인 교수법을 연구하는 팀. 물론 실행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첨단의 이제 외관, 학교의 건물을 얘기를 하죠. 외관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팀. 그리고 네 번째로는 행동 강령. 학생은 물론 교사들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행동 강령을 만들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팀.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제 글로벌하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 인터페이스 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학교는 너무 즐거운 곳이 된다는 거죠. 학생들이 행복해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학교는 지역사회에서 기관차 같이 지역사회를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해야 되고요. 학습은 외부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교육훈련, 학생들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리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교육에 많이 활용해서 교사는 이제 남는 많은 시간을 오히려 인성교육에다 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실이 지금까지는 교실이 아주 한정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교실을 확산을 해서 이 벽이 없도록 해가지고 세상 전체가 교실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 바깥에서도 다양한 곳에서 현장 학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가령 연구 과제는 학교에서 그리고 실험은 대학이나 병원이나 아니면 기업의 특수 연구소에서도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제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지역에서의 어떤 전문가, 특히 기업의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특히 기술이나 과학 관련된 프로젝트나 또는 PBL이라고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었죠. Problem Based Learning 또는 Project Based Learning인데 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건데 이런 과제, PBL 관련된 과제는 기업의 시설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조금 너무 이상적일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학교가 지역 사회에 있는 다양한 기관, 특히 기업과도 제휴해서 학습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일과를 재구성하라는 거죠. 학교 일과는 지금까지 몇 시에는 무슨 수업, 몇 시에는 무슨 수업 이런 식으로 시간 단위로 해서 다른 수업을 이제 과목을 배우도록 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표가 아니라 일간표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간표라는 거는 하루를 단위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 중심으로 이제 수평적인 시간, 매 시간 뭐 다른 과목 하는 이런 방식에서 하루에 한두 과목만을 가르치는 수직적인 그런 스마트 데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일간표로 업그레이드를 해라. 그래서 교사는 반나절 또는 종일 하나의 과목을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디자인해서 학생들이 서로 좀 작용을 하며 심도 있게 과목을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창의성 기반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일 교육 또는 종일 한 과목을 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또한 아까도 얘기했었지만은 학교 바깥에 있는 전문가나 멘토 또 현장 체험 학습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효과적인 현장 교육 또 다른 기관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교육. 그래서 물론 팀으로 활동하는 이런 독립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교과 위주. 예.
학습에서 주제 위주의 학습으로 바뀌어야 된다. 주제별 학습이라는 것은 과목의 경계를 넘어서 아니면 융합적인 여러 과목이 합쳐진 그런 융합 과목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의 다양한 분야 교사들과 또 학교 바깥에 있는 전문가들까지 참여하는 그러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학생 연구 활동, 뭐 현장 학습, 전문가 참여 등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다양한 학습 기술을 배우고 향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특히 학생의 이제 팀워크를 향상하기 위해서 같이 팀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호기심과 창의적 사고를 더 자극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현재는 연령별로 학년을 구분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구분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보다는 관심에 따라서 과목을 만들고 또 학생의 성숙도나 재능이나 기술이나 학습 습관 같은 것을 고려해서 나이가 어리더라도 학생이 성숙돼 있고 충분히 과목을 수행할 수 있으면은 나이 어린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기반한 이런 복합 연령 학습이라는 것은 여러 연령대에 있는 학생들이 같이 일하는 이런 것은 다양한 장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연령별 학년 구분을 이제는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관심 있는 과목이면 여러 연령대에서 같이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학습. 이야기는 이제 전에 얘기했었죠. 1차 산업혁명에 필요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과목을 똑같이 배우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탈피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똑같이 배우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학생들이 관심 분야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생활 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인데요. 교실 밖 학습은 주제를 실제 생활과 연결하고 학습을 실용적이고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현실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이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 주제를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또 기억에 남게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실제 이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에, 수업을 만들어주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교실한 수업은 새로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다시 바꿔서 학생들의 프로젝트와 창의성 발현의 실험실이 되도록 이렇게 새롭게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R&D를 강조하는데요. 이 이제 학교에 R&D 부서를 두고 이 R&D 부서가 학교 지식의 선두에 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에서는 R&D가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R&D 팀에는 아주 강한 동기를 가진 그런 열정적인 교사, do the right thing 그룹이 꼭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네 가지 토픽이 있는데요. 가령 세계 발전 및 그런 트렌드를 이제 계속 수집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공적인 교육 모델,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계속 찾아보고 또 개발해야 되는 거고요. 또 새로운 기술, AI라든지 이런 기술을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자원에서 이제 전문적인 자원이라는 것은 학교 외부의 전문적 자원입니다. 그런 자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의 이제 개발 능력인데요. 그러니까 R&D에서 D를 강조하는 겁니다. R&D는 Research and Development잖아요. 그래서 저 개발하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또 주제별 학습, 또 학제 간
이제 프로젝트 기반으로 하는 이런 혁신적인 교수법을 연구하고 스스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부분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학습 프로세스에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가르치는 방법, 가르치는 프로세스에 시간을 투자하고요. 그리고 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이런 방식으로 학교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사 자신의 새로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기술이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학교의 외관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외관을 통해서 혁신을 이끄는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학교 외관은 기본적으로 밝고 즐거운 외관이어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고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창의성을 자극하는 그러한 이제 건물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학교를 설계할 때는 3C를 고려하라고 하는데요. 이 3C는 그 색상, 그 색상도 컬러풀하고, 그다음에 편의성도 고려해, 학생들의 편의성, 또 교사의 편의성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안락함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혁신적 교수법을 위해서는 좀 다목적인 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 온라인으로 글로벌하게 다른 외국 학교와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교실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용 공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복도라든지 학교 로비라든지 계단, 뭐 창문, 바닥, 천장까지 이런 것을 다목적 작업 또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학습 공간을 구조를 디자인해야 되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은 이제 싱가포르 미국에 있는 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를 다시 디자인할 때 다채로운 환경 또 칸막이는 최소화하고 많이 열려 있도록 하고 그 다기능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특히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해서 유동적인 칸막이를 배치하고 또 안락하고 건강한 좌석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공간 활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로 몇 가지 보여주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 다용도 교실이 이제 왼쪽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그 유대인 학습법이죠. 하브루타를 할 수 있도록 둘이 짝지어서 이렇게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창의적인 그 쉼과 학습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로비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스라엘에 있는 학교의 로비인데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상당히 컬러풀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낭비되는 공간, 아까 얘기했던 교단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적인 목적 또는 휴식의 목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의 세계화를 강조를 하는데 이것을 줌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줌은 아시죠? 이 줌으로 이제 우리가 어,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인데 이제 줌을 활용하는 그런 저 세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세계화를 강조를 하는데 이제 글로벌한 학습은 세계 이슈를 이해하고 또 이 글로벌한 관점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래서 세계화 시대에는 글로벌 연결하고 또 서로 세계적인 다른 나라의 학교끼리 협업을 해서 글로벌 시민의 기본적인 역량을 키워줘야 된다. 그리고 모든 학습의 주제를 글로벌 요소를 더해가지고 연구나 학습을 위한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면 더욱 학습이 풍부해지고 향상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글로벌 교실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글로벌한 전문가 특강이라든지 또 어떤 이슈별로 그 서로 다른 문화 간에 비교하는 거라든지 또 실생활하는 모습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 세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이제 PBL을 얘기를 하는데요. PBL을 통해서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서 같이 탐구하고 또 해결 방안을 서로 마련해서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온라인 전시 활동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례로 이분이 이제 원래 이스라엘의 예술과학고등학교라는 영재 교육기관의 책임자를 한 10년 동안 했었는데 아마 그때도 그런 것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IASA라는 고등학교하고 싱가포르에 있는 고등학교하고 서로 공동 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글로벌 교실은 영어를 실습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시라는 것은 이런 글로벌 학생들, 글로벌 학교 간의 테드라고 아시죠?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 20분 정도의 짧은 연설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소개하고 그런 무대죠. 근데 이것을 글로벌 학교 간의 테드 스타일 컨퍼런스를 만들어서 서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좀 더 심화 연구하고 그리고 이런 테드 컨퍼런스를 통해서 발표를 통해서 표현력과 그리고 자신감을 얻고 또 영어에 대한 훈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좋은 발표 내용은 SNS를 통해서 공개해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도 해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는 것이 제안하는 것은 이제 국제적인 관심사 기반의 팀을 만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간에 국제교육 채널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개발하도록 해야 하는데 학생들은 교사의 지원을 받아서 스스로 과제를 할당하고 정기적으로 온라인에서 만나서 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외국에 있는 학생들과 같이 이 과제를 수행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R&D팀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 R&D팀에서 국제 협력을 맡아서 해주는데 파트너 학교와 함께 혁신적인 교수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로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또 현재 있는 비공식적인 유엔이라든지 또 OECD 교육, 월드뱅크, 나사 또 그 외에 이제 비영리 단체들이 이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이 글로벌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것은 이제 지역사회하고 폭넓은 교류와 연합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학교가 완전히 학교로 담장 안에 있어 이제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학교는 지역사회의 폭넓은 학습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초대해서 학교의 지식과 시설을 즐기고 이용할 수 있게도 해주고 또 상호 교류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모든 연령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요. 가령 어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성인 교육 세미나라든지 창의적인 워크숍 또는 뭐 전시회를 학교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사회하고 폭넓게 교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에게도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평생 교육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고려를 지역별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의 학교는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의 선두주자이 되고 모든 지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학교는 지역사회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학술기관이라든지 또 공익단체와 이렇게 연합해서 이러한 활동을 리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미래의 학교가 지녀야 할 모습을 다양하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적용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사실 글로벌 이런 교실을 운영하는 이런 것은 한번 우리도 시도를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오늘 교육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 양성을 리드하는 스마트 인재 교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